젊은 날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결국 남는 건 단 한 사람뿐이더군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친구 하나.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건강도, 기억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마음,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주름을 웃어주는 그 관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노인, 박노인과 김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공장에서 만나 평생을 살아온 두 친구. 50년 만에 다시 만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그들의 이야기. 세월이 만들어준 침묵의 우정, 그 따뜻한 마지막 장면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박노인은 요즘 경로당에 자주 나갑니다. 아침 8시쯤 집을 나서 천천히 걸어가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죠. 경로당엔 늘 비슷한 얼굴들이 모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게 편했습니다. 서로 깊이 알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함께 나누는 것. 박노인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기력도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녹차를 마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경로당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박노인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야, 박영수 아니냐? 그 목소리, 그 억양.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굽은 허리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날의 그것이었습니다. 김철수 네가?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지도가 새겨졌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네 언제 이 동네 왔노? 한 달 전에 딸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지 뭐. 김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친구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앉아라. 차 한잔 하자. 그래, 그럼. 두 노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경로당의 다른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친구 앞에서 느끼는 이 익숙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박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웠구나. 이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잊고 살았던 그 이름, 김철수.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그때대. 우리 참 힘들게 살았지. 그러게. 하루에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 있었잖아. 1970년대 초 경기도의 작은 공장. 박영수와 김철수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 올라온 20살 청년이었죠.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서울 근교에 도착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같은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박영수는 과묵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반면 김철수는 유쾌했습니다.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줬기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면 공장 뒤편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오징어 한 접시. 그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술 한 잔에 녹아내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야, 나중에 우리 둘이 장사 하나 하자. 김철수가 취기에 말했습니다. 무슨 장사? 분식집. 너는 칼국수 끓이고 나는 떡볶이 만들고. 야, 니는 말만 하지 말고 돈부터 모아라. 박영수는 시큰둥하게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그 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내어주는 삶.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의 동료 한 명의 손이 끼었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박영수가 달려가 동료를 빼내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달려와 박영수를 끌어냈습니다. 둘 다 손에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웃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둘 다 못 쓰게 되겠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시절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미래도 확실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만큼은 넘쳐났습니다.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힘들 땐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땐 함께 웃었습니다. 친구란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시간보다 순간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며 두 노인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들은 다시 젊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김철수에게 고향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김철수는 당장 짐을 쌌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나 좀 내려가 봐야겠다. 언제 오노? 모르겠다. 빨리 오고 싶은데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대.
박영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친구가 떠난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기차역까지 함께 갔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말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철수는 기차 창문 너머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박영수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친구 앞에서 조차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처음엔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김철수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힘들다고 썼고, 박영수는 공장 이야기를 적어 보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친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편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김철수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김철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박영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집을 마련했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김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삶은 점점 고단해졌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박영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서로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을까봐.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박영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월 속에서 진짜 그리운 건 가족보다도 친구였다는 걸.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친구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경로당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매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때론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야, 네 아직도 막걸리 마시냐?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가끔. 니는? 나도. 그때 내가 남긴 빚이 아직도 남았거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손도 떨렸지만 함께 웃는 그 순간만큼은 청춘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노인은 경로당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날 공장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엔 여전히 그 공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막걸리 마셨지. 그래. 네가 취해서 노래 부르던 날도 있었고. 아, 맞다. 그때 네가 나 업고 갔지.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 거짓말. 분명 기억날 거다.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김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응, 나 병이 좀 있어. 박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 폐암. 3길에. 올해는 못 살 거야.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 아니다. 말해줘서 고맙다. 박영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굳은 살과 주름 사이로 세월이 스며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영수야, 응, 네 덕분에 참 좋았다. 그 말 한마디에 박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고맙다. 다시 만나서. 두 노인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영영 헤어질 것처럼. 2달 후 김철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박영수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려 도착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김철수는 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박영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야, 영수야, 김철수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응, 네 아직도 그 분식집 생각나냐? 그래. 칼국수집 말이냐? 응. 우리 못했지. 결국. 그러게. 다음 생엔 꼭 하자. 이번엔 네가 주방. 내가 계산할게. 박영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의 마지막 앞에서 말보다 진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응, 아프냐? 아프지. 근데 네가 와서 덜 아프다. 김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50년 동안 연락 못해서 좀 더 일찍 찾아볼 걸 그랬다. 나도 그래. 나도 미안하다. 근데 말이야, 김철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네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박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김철수도 힘껏 손을 쥐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말보다 강한 언어, 손의 온기. 영수야, 약속 하나만 해줘. 뭔데? 네 오래 살아. 내 목까지. 그리고 가끔 나 생각해줘. 그래. 약속한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두 노인을 비췄습니다. 세월의 끝에서 우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슬프고 따뜻한 빛으로. 며칠 후
김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수가 손을 잡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는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의 딸과 가족들, 그리고 박영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을 살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적은 사람만 남는구나 싶었습니다. 박영수는 하루 종일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김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 얼굴로 20살의 청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장례식이 끝나고 김철수의 딸이 박영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영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 내가 없을 거다. 미안하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근데 말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네가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았어. 아프지도 않았어. 우리 참 많이 살았지. 20살에 만나서 이르니 넘도록 살았으니 힘들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가 있어서 버텼다. 네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어. 친구란 게 말이야. 같이 늙어가며 서로의 주름을 웃어주는 거더라. 서로의 아픔을 나눠 갖는 거더라. 그동안 참 좋았다. 진심으로.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때는 꼭 분식집 하자. 약속이다. 니는 칼국수, 나는 떡볶이. 우리 꿈이었잖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니 오래 살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가끔 나 생각해줘.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평생 고마웠다. 친구야. 네 친구 철수가. 박영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마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던 공장, 막걸리 마시던 포장마차, 손을 잡았던 그 벤치, 병실의 석야.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영수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로당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로당 옆자리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철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니도 보고 싶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박영수는 김철수의 편지를 늘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편지가 있으면 친구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존재.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박영수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건강하게 살았고 매일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정이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헤어진 후에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박영수는 공책을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김철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답장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썼습니다. 철수야. 잘 지내냐? 나는 잘 지낸다. 네가 시킨 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어. 매일 산책하고 사람들 만나고 웃으려고 노력해. 근데 말이야. 가끔 네가 보고 싶다. 경로당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네가 앉아 있을 것 같아. 막걸리 마실 때도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다음 생엔 꼭 분식집 하자. 약속 잊지 마라. 나 기다릴게. 그때까지 잘 있어. 친구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영수는 편지를 접어 김철수의 편지와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떠날 때 그 편지들도 함께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젊은 날의 모습으로 둘은 웃으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가득 찼고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며 웃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박영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인생의 황혼에도 함께 걸을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젊은 날보다 더 찬란한 선물이라고.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얼굴을 주름지게 하고 몸을 굳게 만들고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이름만큼은 늙지 않습니다. 우정은 시간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소중해집니다. 박노인은 오늘도 경로당에 나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친구가 앉아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 존재. 창밖으로 바람이 붑니다. 나물잎이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남은 그 이름. 친구. 박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야, 철수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바람이 불고 나물잎이 춤춥니다. 마치 대답하듯. 여러분에겐 지금 마음속에 남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그 이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늦기 전에 그리움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세월은 흘러도 우정은 남습니다. 친구란 이름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